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의 영어 단어 하기 전에 잠깐만 조국 후보자의 딸 논문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정치에 관심은 있지만 정치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이 부분은 꼭 번역에 관한 문제가 되나서 간단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노자 장자 할 때 노자란 분이 최고의 정치는 무치다 그랬습니다. 무치. 자, 정치를 하지 않는 거죠.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백성들이 군주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정치하는 걸 무치라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정치예요. 그래서 이게 최고의 정치라고 칩니다. 노자의 말씀에 따르면. 그 다음이 이제 덕치입니다. 덕치.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패권 정치입니다. 이제 힘을 잡으려는 정치겠죠. 권세나 힘을 잡으려는 정치. 패권 정치. 이렇게 세 군주로 구분을 했어요. 노자라는 분은.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 덧붙이고 싶네요. 우치라고. 어리석을 우자 써서 우치. 어리석은 정치하는 사람이 패권 정치하는 사람보다는 한 단계 한 수 아래다. 패권 정치하는 사람은 폭정을 해도 권력을 막 남용하고 폭정을 해도 자기 나름대로 주관은 있죠. 어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누가 패권 정치고 누가 덕치라는 대통령인지는 제 생각은 있으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또 멍청한 정치하는 대표적인 분도 한 분 계셨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는 지금 현대에서는 패권 정치의 가장 전형적인 사람을 저는 트럼프라고 보는데, 그죠? 제 생각입니다. 트럼프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가 패권 정치했고 누가 우치했고 누가 덕치했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정치는 무치인데, 요즘 세상에 무치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상대 야당으로부터 우치하는 사람이라고 지탄받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남한테 얘기 잘 안 하는 성격이고, 단적으로 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논문을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TV 패널들의 이 말에 좀 모순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고고학이나 의학 관련 논문을 번역을 가끔씩 합니다. 근데 한글로 써놓은 논문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도 영어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번역해달라고 부탁한 의뢰인한테 직접 연락을 해요. 이메일을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그 용어가 무슨 뜻을 갖는지 반드시 묻습니다. 또는 묻기 전에 인터넷에 찾아서 검색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나서 번역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이해를 하면 번역은 쉬워요. 영어 자체를 이해를 하면 번역은 쉽습니다. 그 한글로 되어 있는 논문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모르면 이 용어들을 완전히 파악을 한 다음에 번역이 돼야지, 이걸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으면 번역이 오역이 됩니다. 잘못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우선은 영어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번역하는 분들 중에 몇몇이 전번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쓰레기 투기꾼이라는 것을 번역을 하는데 투기꾼을 스페큘레이터라고 번역은 아주 이거 아주 말도 안 되는 번역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 스페큘레이터는 부동산 투기꾼입니다.
부동산 투기꾼인데, 투기꾼을 인터넷 찾아보니까 또는 한영사진 찾아보니까 스페큘레이터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투기꾼은 웨이스트 스페큘레이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 이건 번역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실력을 가지고 번역을 한 사람은 그 양심이 없다 그럴까 뭐라 그럴까. 아무튼 이 투기꾼이란 말은 부동산 투기꾼 할 때 그런 투기꾼인데, 쓰레기 투기꾼을 웨이스트 스페큘레이터라고 번역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무튼 그래서 영어 자체를 이해를 하면 번역은 쉬워요. 그래서 조국 후보자의 딸이 논문을 번역을 했는데, 고등학생이 어떻게 그 어려운 학술 논문을 번역을 할 수 있냐, 그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패널들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조국 후보자 딸은 그래도 중학교 때부터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와 나서 어느 정도 번역 실력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용어 자체를 이해를 하면 번역은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 자체가 잘못됐냐 안 됐냐를 따질 게 아니고, 이 조국 후보자 딸이 제1저자가 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 사실을 가지고 따져야지, 번역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되냐 안 되냐 이것 갖고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뭐 패널들 보면 자기는 좌파 성향을 갖고 있고 또 누구는 우파 성향을 갖고 있는 패널들이 나오죠. 그리고 우파 성향을 갖고 있는 패널들은 무조건 자유한국당 편만 들고, 좌파 성향을 갖고 있는 패널들은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 편만 듭니다. 그래서도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좌파 우파든지 간에 항상 중립적인 중립적인 관점에서 뭘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편 만드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서민들은 좌파나 우파는 신경 안 씁니다.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하거나 또는 패권 잡으려고 좌파 우파 편가르는 거지, 우리 국민들은 좌파 우파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인민이란 말도 이는 지배층을 얘기하고 미는 피지배층을 얘기합니다. 원래는.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도, 목은 목장할 때 목이죠. 그 피지배층을 길들이는 책이에요, 목민심서가.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백성들 입장에서 좀 기분 나쁜 책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요, 어느 한편에서 보면. 그런데 요즘 정치인들, 얼마 전에 TV 보니까 우리 국민들을, 유권자들을 뭐라고 분류냐면 집토끼의 산토끼라고 분류를 하더라고요. 지기들을 뽑아줄 유권자들을 토끼로 비유하면 되겠습니까? 집토끼는 자기 당을 열렬히 지지하는 층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분명히 자기들을 찍어줄 것으로 보고, 산토끼는 이 당으로 이 당 찍었다 저 당 찍었다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산토끼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 아니, 우리 국민들을 토끼로 비유래요? 그건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이고 우리 국민들이 민이라는 얘기죠. 이런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완전히 그 사람들 머릿속에 고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민들하고 지그들은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면 안 되지. 자, 아무튼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이,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 자체를 작성할 때 얼마나 기여했냐 안 했냐를 따져야지, 그 논문을 번역한 것이 잘못됐다 잘됐다를 따지면 안 돼요. 같은 의대 교수라도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닌 학술지 보면 이해 다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패널들이 자기들의 의학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요거 논문 읽어보면, 한글로 된 거 읽어보면 지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번역 자체가 잘 됐네 잘못됐네라고 따지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역 자체가 잘못됐다고 따지는 것은 무조건 조국 후보자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른 사실들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마인드란 단어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마인드는 품사가 명사 있고 타동사 있고 자동사 있는데, 오늘 제가 여기서 좀 서두에 좀 헛소리를 좀 했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명사만 공부하겠습니다.
자, 마인드의 어원은 라틴어하고 그리스어가 있습니다. 그 라틴어는 원래 이런 단어가 마인드의 어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에는 멘토스라는 단어가 어원인데 다 멘트가 들어가죠. 여기는 맨만 들어가고, 그래서 멘탈이 정신적인 마음을 할 때 멘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MIN 똑같네요. 그죠? 여기는 MEN이고 MIN이고. 그리고 마인드의 어원은 이것입니다. 자, 명사부터 보시죠. 그래서 메노스는, 요것은 원래 마인드라는 뜻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의 멘토는 스피리트라는 뜻을 갖습니다. 정신, 영혼. 원뜻은 이거예요. 멘토스의 원뜻은. 그래서 이제 마인드라는 단어가 생성이 됐는데, 자, 명사를 봅니다. 이뜻 저뜻 구분 않고 그냥 바로 예문으로 바로 쭉쭉 가겠습니다. 자, peace of mind 하면 마음의 평안이죠. 그죠? 이건 마음의 평안. 그 다음에 balance between mind and body 하면 이건 심신입니다. 심신. 심신의 균형이란 뜻이겠죠. 심신의 균형. 그 다음에 he isn't out of mind. 그놈은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뜻이네요. 제정신이 isn't까지 가서 아니다. 자, 여기다가 사운드 집어넣어도 됩니다. 건전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운드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는 제정신이 아니다. 그 다음 이 표현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She doesn't have much logical. logical은 논리적인이죠. mind. 그녀는 논리적인 마인드가 별로 없다. 부정문에 나오는 much나 very는 별로라고 해석을 하시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를 사고라고 해서요.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라고 하면 됩니다. 마인드를 정신이라고 하지 마시고 사고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녀에게는 논리적인 사고가 별로 없다. 이렇게 되고, 또 이 표현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as soon as she asked me the question. 그녀가 나에게 그 질문을 하자마자 my mind, 내 마음이 went blank, 하얗게 돼 버렸다. 그래서 마음이 하얗게 되지 말고 내 머릿속이 갑자기 하얘졌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이 갑자기 하얘지다라는 표현, my mind went blank. 이게 갑자기란 말 집어넣으세요. 갑자기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다. 자, 이런 표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the best minds of today 하면 오늘날의 최고의 정신들, 지성인입니다. 지성들. 오늘날의 최고의 지성들. 그래서 마인드를 지성들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표현도 중요합니다. She has a good mind for numbers. 그녀는 숫자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녀는 숫자에 강하다는 뜻입니다. 숫자에 강하다. 그래서 물론 요거 대신에 she is good at numbers라고 해도 되겠는데, 그죠? 근데 저 같으면은 이 표현을 더 쓰는 걸 쓰려고 하겠습니다. She has a good mind for numbers. 이 표현이 훨씬 더 품이 있어 보이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 방법도 있습니다. He has a very suspicious mind. 자, 그는 매우 의심이 많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는 의심이 많은 성격이다.
의심이 많은 성격이다. 이다까지 하면 have a very suspicious mind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은 I had no mind to blame him for the mistake 하면 그 실수에 대해서 그를 비난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have no mind to 뭐뭐 할 생각이 전혀 없다. 뭐뭐 할 생각이나 의도가 전혀 없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ave mind to do, have no mind to do 뭐뭐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표현 이것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I am of your mind 나는 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다 라는 뜻이네요. in the matter 그 문제에 대해서 자 여기서 of는 무엇을 가진의 뜻이에요. 제가 문법 강의 때 설명했는데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가 된다고 여러분 문법 시간에 배우죠. 자, a man of ability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an able man이 됩니다. 자, 여기서 of 플러스 추상명사가 able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이 of는 of가 무슨 뜻을 갖습니까? 무엇을 가진의 뜻이에요. 그래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of는 무엇을 가진의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면 나는 그 문제에 있어서 너의 마음을 가진 이다죠. 너의 마음을 가진 이다. 그래서 너의 생각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너와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s there anything on your mind 하면 너의 마음에 뭔가 있냐? 너의 마음에 걸리는 거라도 있냐? 마음에 걸리는 거라도 있냐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s there anything on your mind 하면 너의 마음에 뭐 걸리는 거라도 있냐? 자, 이런 표현들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이 표현도 아주 중요합니다. Her blind love 그녀의 맹목적인 사랑은 짓누릅니다. 왜? 무게를 둡니다. 어디에? On my mind 내 마음에. 그래서 weigh on one's mind 하면 마음에 짐이 되다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맹목적인 사랑은 나의 마음에 짐이 된다. 부담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문을 하나 더 들어볼게요. 예문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I was nervous. 나는 긴장이 됐습니다. 언제? On the day of game. 시합날에. 더 게임 해야겠죠? 그 시합날에 긴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went to a movie. 영화 한 편 보러 갔죠. 뭐 하려고? To take my mind off it. off는 분리죠. 나의 마음을 그것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기 위해 또 마음에서 지우려고 생각에서 지우려고 그 시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위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take one's mind off 땡땡 해서 무엇에 대해 신경 쓰지 않기 위해 무엇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 무엇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제시 is only 2 해도 되고 2 years old까지 나가도 됩니다. 자, 제시는 이제 겨우 2살이다. but 하지만 she has a mind of her own 하면 그녀 자신만의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충 분위기는 파악되시죠? 제시는 이제 겨우 2살인데 제시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 뚜렷하다. 자신의 생각이 뚜렷하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자기 자신만의 독자적인 생각이 있다. 또는 자기 자신의 주관이 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인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사, 타동사, 자동사 있는데 오늘은 명사만 대충 공부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하실까요? have a mind of one's own. 자기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다. 생각이 뚜렷하다. take one's mind off it.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생각하지 않다. 신경 쓰지 않다. weigh on one's mind. 무엇의 마음에 짐이 되다. is there anything on your mind? 너의 마음에 걸리는 거라도 있냐? 그 다음에 I am over your mind. 네 생각과 같다. 네와 같은 마음이다. 그 다음에 have no mind to do. 뭔 말 생각이 전혀 없다. 그 다음에 have a very suspicious mind. 의심이 많은 성격이다. 그 다음에 무엇에 강하다. She has a good mind for. good이 들어가죠. She has a good mind for numbers. 그녀는 숫자에 강하다. 가나다가 아니고 강하다. 그 다음에 머릿속이 하얘지다. My mind went blank. 그 다음에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have logical mind. 논리적인 사고일 때 thought란 말 생각하지 마시고 mind예요. 제정신이 아니다는 다 아시는 거고, 심신의 균형을 때 mind and body. 여기다 heart 쓰지 마시고 mind 쓰시고. 자, 그래서 오늘은 강의 초미에 강의 시작할 때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헛소리를 좀 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인드의 타동사하고 자동사 공부하겠습니다.